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 지리, 기후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곳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남미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때 세계지리나 뭐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텐데요. 중남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뭐 인디오, 그죠? 원주민이라 그러죠. 인디오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백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아는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로 흑인들을 데려왔다.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원주민과 백인들 사이에 혼혈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메스티소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또 혼혈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을 물라토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 원주민들과 흑인들 사이에서도 또 혼혈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을 삼보라고 부른다. 뭐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진들 한번 보시죠. 사진들 보시면 여기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이 예전에 바르셀로나 삼각편대라고 공격수들 세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수아레스죠, 우루과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네이마르, 브라질 사람이죠. 이 사람은 메시,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 봤던 남미의 남부 원추형 지대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요 세 나라 사람들이죠. 근데 이 피부 색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수아레스는 좀 백인에 가깝죠. 네이마르는 흑인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시는 백인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세 사람들. 이 세 사람은 브라질 축구의 정선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이 호나우두죠. 호나우두. 포르투갈의 호나우두 말고 브라질의 호나우두입니다. 이 사람은 호나우징유. 이 사람은 카카죠. 이 사람들을 피부색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백인인 것 같고요, 그죠? 이 사람은 흑인입니까? 물라또입니까? 흑인하고 물라또하고 뭐 그냥 뭐 그 사이인 것 같고, 이 사람도 흑인하고 물라또 뭐 그 사이인 것 같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참 힘들죠. 이 흑인이냐 물라토냐 이 구분이 힘들죠. 그다음에 또 메스티소냐 백인이냐 이런 구분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봅시다. 브라질의 유명한 룰라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대통령,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 마두로죠.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그 유명한 우고 차베스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백인은 백인인 것 같은데 약간 흑인 피가 섞인 것 같죠, 물라토가,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백인입니까? 물라토입니까? 이 사람은 거의 백인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뭡니까? 마두로는 백인인 것 같은데 좀 약간 물라토의 피가 좀, 물라토도 백인 피가 좀 섞인, 백인 피가 많은 물라토 같기도 하고, 좀 원주민 피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고 차베스는 뭡니까 그러면? 백인입니까? 백인은 완전 백인은 아닌 것 같고요. 물라토? 그 우고 차베스는 자기가 TV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나는 삼보다 그랬어요. 나는 삼보다, 원주민과 물라토가 섞여 있는, 그러니까 모든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죠, 그죠? 삼보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볼까요? 이 사람은 전 멕시코 대통령이에요. 엘니케 페냐 니에토. 이 사람은 페루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에콰도르의 꼬레아 대통령이에요. 이 지역은 원주민들이 많죠. 그래서 원주민들 피가 많이 섞였는데, 이 사람은 거의 백인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뭡니까? 원주민이죠, 그죠? 원주민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원주민이죠, 그죠? 원주민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 흑인 피도 좀 섞인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 그죠? 애매모호하죠.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밑에도 보면 이 사람은 메스티소, 이 사람은 메스티소, 이 사람은 백인, 이 사람은 아프리카계 흑인에 가까운, 이 사람은 인디언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게 피부색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은 피부 왜 그러냐면 500년 동안 혼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중남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백인 피 90%에 원주민 피 10%, 그다음에 뭐 백인 피 70%에 원주민 피 30%, 백인 피 50%에 원주민 피 50%, 백인 피 30%에 원주민 피 70%, 백인 피 뭐 10%에 원주민 피 90%. 뭐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백인, 뭐 유럽에서 막 이주해온 사람 아니고는 중남미에는 순수하게 100% 백인 피 이런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원주민도 마찬가지예요. 100% 원주민. 요즘은 아마존 고립되어 사는 그런 원주민들 아니고는 뭐 100% 원주민 피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순수한 그 뭐 혈통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 한국 사람은 뭐 순수한 피라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도 피 DNA 조사해 보면요. 뭐 저기 저 일본 피도 섞여 있고 저기 저 중국 피도 섞여 있고 심지어 아랍계 피도 섞여 있고요. 이렇게 뭐 섞여 있어요. 다들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남미에서 이런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요. 한때는 그러면 언어로 했어요. 중남미에서 원주민어를 쓰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원주민어만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원주민이다, 인디오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러면 그냥 뭐 혼혈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뭐냐 하면 자기 정의예요. 셀프 데피니션이라고 합니다. 우고 차베스가 자기가 스스로 삼보라고 했듯이 자기가 백인이면 백인. 그러니까 뭐 인구 조사하러 나올 때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올 때 그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뭐 난 백인이다. 자기가 백인이라고 체크하면 백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혼혈인이라고 체크하면 혼혈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주민이라고 체크하면 원주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이 이루어지죠. 근데 물론 뭐 완전 백인인데 나는 인디오다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다음에 나는 완전 원주민이다, 나는 백인이다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화적으로 자기 문화적 기반에 따른 자기 인식이 바로 요즘은 인종을 구분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요 앞에 보면요, 페루 대통령 이 알레한드로 톨레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원주민이에요. 인디오 피부색으로 보면 거의 원주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뭐 식민지 시대 때는 한때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인 피가 80% 이상이면 백인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뭐 원주민 피가 80% 이상이면 원주민이다 정한다. 이런데 그거를 뭐 그 DNA 조사해서 그 조사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는 만약에 혼혈이 한번 이루어졌었다. 저 조상 중에 혼혈이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백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낳고 그 자식이 또 백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낳고 또 백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낳고 해서 한 4번 정도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백인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식민지 시대 때는. 뭐 그런 식으로 구분도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구분은 거의 없어지고 문화적 기반에 따른 자기 인식인데, 이 알레한드로 톨레도 이런 사람은 거의 뭐 원주민에 가깝다고 봐야죠. 원주민 피가 뭐 거의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상은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19세기에 멕시코에 베니토 후아레스라고 원주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을 제외하고 20세기 들어와서 보면 이 알레한드로 톨레도가 1900한 2000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2000년인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푸지모리 나가고 나서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 중남미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주민적인 것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부인도 백인 부인이고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원주민적인 것이라고는 문화적으로 피부색만 약간 원주민적인 것이 피부색에만 있지 모든 문화적으로 원주민적인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주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은 바로 이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죠. 에보 모랄레스가 2004년인가 2006년인가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그야말로 최초의 중남미의 원주민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주민 운동을 했었고요. 스스로가 원주민임을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로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런 피부 색깔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은 어떤 자기들의 문화적 기반,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인식 이런 거에 기반을 두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인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화적인 자기 인식에 따른 그런 구분을 종족이라고, 에스닉이라고 하죠. 그죠? 종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우리가 인디오, 그 다음에 메스티소, 물라토, 뭐 삼보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런 표현들은 중남미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 대학 멕시코에 처음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 집 주인 내가 살던 집 그 주인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보니까 메스티소 같아요. 혼혈인 같아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에레스 메스티소? 당신 메스티소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메스티소 이런 표현들은 인디오, 메스티소 이런 표현들은 중남미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그럼 뭘 쓰냐?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구에로하고 모레노 이렇게 나눕니다. 구에로는 좀 원래 뜻은 금발머리의 이런 뜻인데요. 이 좀 피부가 좀 하얀 애들은 좀 하얗면 그냥 구에로라 그래요. 우리 집에 그 애가 둘이가 있는데 그 둘째 애가 좀 피부가 하얘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예쁜 구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양인도 구에로가 되는 겁니다. 피부가 조금 희면 그냥 구에로예요. 그리고 좀 피부가 약간 어두운 색이면 모레노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중남미 멕시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모레노. 근데 이 모레노의 어원이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선텐된 백인? 그러니까 좀 백인은 백인인데 자기 원래는 백인인데 좀 피부가 이 햇볕에 거울러서 좀 이렇게 가부잡잡하게 된 백인이 모레노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온열이처럼 피부가 어둡지만 그래도 그 사귀에는 백인임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이 모레노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아하고 뭐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노래에도 뭐 나의 사랑하는 모레나, 뭐 모레니타 미야, 노테 올비다레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모레노,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들이 있죠. 그죠? 완전히 정말 인디언들, 막 원주민어를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디언인데 인디오, 스페인어로는 인디오, 뭐 영어로는 인디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도 거의 쓰지 않아요. 인디오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뭘 쓰느냐?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원주민 그러면은 막 야만인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원주민은 원래부터 거주했던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죠? 영어로는 indigenous people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인디언들은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가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좀 피부가 인 사람은 구에로, 그다음에 약간 혼혈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모레노, 그다음에 원주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중미 같은 경우에 가면 원주민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혼혈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라디노라고 불러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라디노고 그 다음에 안데스 지역에 가면 거기는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이니까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근데 내가 놀라운 게요. 그 페루에 가서 페루는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공식 자료를 보니까 공식 통계 자료를 보니까 페루에 원주민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 이거 페루 한 50%는 최소한 될 텐데 피부색으로 보면 왜 5%밖에 안 되느냐. 물론 이런 자기 인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페루의 원주민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원주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촐로라 그래요. 촐로. 그래서 페루의 사람들은 도시에 나와서 살면서 스페인어를 말하는 원주민들은 더 이상 원주민이 아니라 촐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페루에 가서 그 택시를 타고 보니까 택시 기사가 원주민 같았어요. 원주민 같아서 내가 그 택시 기사한테 그 페루에서 원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그 택시 기사분이 원주민 같았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런 원주민 관련 이야기 하려고 그냥 운을 그렇게 띄웠던 건데 그 사람이 단호하게 그러더라고요. 원주민들을 만나려면요 저 아마존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데스 저 깊은 산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루 사람들은 비록 원주민이지만 알레한드로 톨레도 같은 거예요. 비록 원주민이지만 자기들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의 국가별 인종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이 국가별 인종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중남미의 대표적인 백인 국가들이 있어요. 중남미의 대표적인 백인 국가 세 나라를 꼽으라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중미의 코스타리카입니다. 여기 보면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우루과이. 여기는 보면 요 하얀색으로 된 거, 요게 이제 백인이죠, 그죠? 요 세 나라는 백인이 90%가 넘는 나라예요. 백인이 거의 90%가 넘는 중남미의 거의 백인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혼혈인들이 있고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백인이 거의 95%, 그 다음에 혼혈인 5%, 원주민 뭐 한 5%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 백인이 대표적으로 많은 나라. 그러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인데 그럼 왜 이 나라는 백인들이 많으냐? 그럼 원주민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중남미에서 원주민 문명,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이 요 지역이잖아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그쪽에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원주민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거의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열대 농작물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냥 백인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죠? 코스타리카는 마야,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의 경계선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글 지역입니다. 코스타리카가 아마존보다 단위 면적은 이 전체 면적은 아마존에 비해서 턱없이 작지만 단위 면적당 종 다양성으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더 다양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밀림이 사실상 아마존보다 면적은 좁지만 훨씬 더 밀림이 발달한 곳이 이 코스타리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북쪽 지역의 아스텍 마야 문명과 남쪽의 잉카 문명이 경계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원주민이. 그러다가 나중에 백인들이 와서 들어와서 살면서 백인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세 나라가 대표적인 백인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이 50% 넘는 원주민 국가, 대표적으로 원주민 국가 그러면 원주민 문명이 있었던 곳이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원주민이 50%가 넘어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여기 원주민인데 원주민이 거의 40%, 50%가 되는 나라입니다. 볼리비아는 60%, 70%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과테말라하고 멕시코 남부인데 멕시코는 전체로 따지면 원주민 수는 한 10% 15%밖에 안 돼요. 근데 요 남부 지역에 다 몰려 있죠. 그죠? 근데 과테말라는 원주민 수가 한 50%가 넘어요. 과테말라. 그러니까 요런 네 나라. 그러니까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요 나라는 사실상 원주민 수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페루 같은 나라는 국가 공식 통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들이 스스로를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촐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공식 통계에는 뭐 5% 이렇게도 나오는데 피부색이나 이런 걸로 따져서 봤을 때는 원주민이 사실상 5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대표적인 원주민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가 있었잖아요. 흑인들, 그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은 지역은 어디냐면 중남미를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보세요. 이 남미를 반으로 갈라보면 이쪽 지역이 주로 산악 지역의 원주민 문명들이 많았죠. 멕시코, 과테말라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안데스 지역 이쪽에 원주민들이 많고 카리브 섬이나 이쪽 아마존 이쪽 저 동부 해안 이 남미 동부 해안 이쪽에는 거의 원주민들이 없어요. 드문 있고 없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대 농작물, 대표적으로 사탕수수, 카카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그 노동력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아프리카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남미에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계가 많은 나라 그러면은 IT를 들 수가 있죠. IT는 90%가 넘죠. 이 나라는 백인들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흑인 독립공화국을 만든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흑인들이 거의 90%가 넘는 나라고 그 외에 이제 카리브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계 아니면은 뭐 물라토, 혼혈 그죠? 물라토 계들이 많은 나라가 이쪽 지역 카리브 대서양 쪽 국가들은 많습니다. 그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메스티소가 한 80%, 나머지 뭐 대표적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나라는 그냥 메스티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메스티소가 80%, 그다음에 백인이 뭐 한 10%, 원주민이 한 10% 이런 식으로 대충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백인 수치가 거의 90%가 넘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주민이 50%가 넘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 혼혈의 메스티소의 국가들이죠, 그죠? 이 메스티소가 80%, 백인 10%, 원주민 10% 이게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남미에. 근데 이제 그 특징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인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전에 저 네이버에 그 어떤 지식인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중남미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는데 인종차별은 없나요? 왜 인종차별이 없죠? 우리 뭐 인종차별 문제 그러면 항상 뭐 미국,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나라들만 우리가 생각이 되지 중남미에서는 뭐 인종차별 때문에 무슨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한 500년간 섞이다 보니까 누가 백인인지 누가 원주민인지 누가 혼혈인지도 몰라서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펼쳤죠. 사실 미국은요 원래는 백인 국가였어요. 백인이 한 90%가 넘는데 요즘은 백인이 한 60%밖에 안 되지만 다른 소수 인종들이 많이 늘어나서 근데 백인이 90%가 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인종 문제에 대해서. 근데 중남미는요 백인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백인이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원주민이거나 혼혈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지면 흑인 피가 조금만 섞여도 다 흑인이 되잖아요. 미국은. 오바마도 엄마는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이지만 오바마는 자기가 스스로 셀프 데피니션, 자기 인식을 흑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남미는 백인 10%의 원주민, 그러니까 혼혈인 포함해서 원주민 90%인 나라가 멕시코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백인들이 소수니까 굉장히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남미 백인들은 그걸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멕시코의 메스티사헤 정책이고 브라질의 인종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멕시코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메스티사헤는 혼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을 넘어서 혼종. 이게 뭐 굳이 혼혈은 피가 섞이는 거고요. 혼종은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혼종이라 그러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이런 혼종,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섞이는, 그죠? 혼종이 미국식 멜팅 포트와는 다른 문화 간 동등한 수준의 혼합이다. 이런 걸 추구해 왔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어떤 문화 간의 그 서로 혼종을 추구해 왔죠. 그게 멜팅 포트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백인 문화에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녹아서 결국은 백인 풍요로운 백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멕시코 사람들 메스티사의 정책은 그게 아니라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의 백인 문화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섞여서 진정한 혼혈의 문화를 만든다. 이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구해 왔어요. 그런 정책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그런 걸 인종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거를 꾸준히 추구해 왔기 때문에 중남미는 인종적 갈등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 계급 갈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운동을 해도 그건 원주민 운동이 아니라 빈곤계층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농민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원주민 운동이 아니라 농민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는 다 모두가 이제 계급화되어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종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계급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중남미는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보니까 야 무슨 소리냐, 중남미에 인종 간의 실질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느냐, 엄연히 존재한다. 엄연히 존재한다. 빈곤층 봐봐라. 대부분 다 원주민들 아니냐. 그죠? 극빈층, 빈곤층들 대부분 원주민 아니냐. 뭐 멕시코 같은 데 가서 아주 고급 호텔 가보세요. 그럼 여기가 백인의 나라인가 싶으죠. 전부 다 백인들만 있는 거죠. 그죠? 아, 여기가 백인의 나라인가?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거 한번 타보세요. 백인들 잘 없죠. 그죠? 백인들 잘 없죠. 뭐 여기가 원주민들의 나라인가? 원주민 메스티소의 나라인가? 이렇게 차별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분명히 그런 실질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인 통계도 나오는 거 보면 원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백인들의 소득 수준 보면 엄연하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인종차별이 없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종 간의 문제를 드러내서 그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면, 그죠?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 와서 자리 잡으면서 뭐 원주민 운동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거는 이게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요, 그 샐러드 볼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멜팅 포트는 모든 문화를 하나의 그 솥에 넣어서 다 녹여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샐러드 볼은 그 샐러드 볼 속에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 다양한 야채들이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뭐 양상추면은 양상추대로, 뭐 오이면 오이대로, 뭐 케일이면 케일대로 막 각각의 야채들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문화주의의 특징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케일이
싹 어떤 냄비에서 싹 녹아서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 케일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하나로 어울려져서 샐러드 볼,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내자. 이런 게 이제 다문화주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문화가 다 섞여서 그냥 혼혈의 문화 이런 걸 만들자 그랬다면 지금은 원주민적인 것을 찾아서 원주민 운동을 당당히, 그죠? 원주민 운동을 하면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 나가자.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오히려 인종 갈등이 조금은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죠? 그런 다양한 인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국가들마다 그런 인종 분포, 중남미 33개국의 그 각각의 그 인종 분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인종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